이 고정훈 수장께서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건축 시공도 저희 조직에서 해서 되게 짧은 시간에 또 합격을 했고, 안전도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안전도 뒤끝 없이. 이제 요거를 오늘 간증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2주 남은 기간 동안 세상에 없는 왜 내가 이렇게 한 번에 합격했는지를, 대부분 건설안전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2년, 많게는 지금 옆에 이제 7년, 8년, 9년, 10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지금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요거를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요 뒤에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제가 절대 밖에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름대로 제가 고정훈 수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꼭 여기 계시는 지금 건설안전기술사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신 우리 많은 소장님들께서 이거를 보고 남은 시간 동안 고민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넣으셨으면 해서 칼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그 고정훈 소장님의 그런 내용들 듣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자, 우리 건설안전기술사 지금 필기도 한 번에 됐지만 면접도 한 번에 됐어요. 면접도 한 번에 됐습니다. 면접이 그때 합격률이 27%인가 그러는데 면접도 한 번에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련해서 간증 듣고 그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ENC에 근무 중인 고정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요번 135회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와 동시에 면접도 홍 교수님 덕분에 이제 한 방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업 준비는, 시험 준비는 이제 학원에서 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제가 독학으로 좀 시험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확실히 공부하기 많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시공기술사를 합격을 했었을 때 홍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홍 교수님 이제 학원 개강과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하였고, 여러 좋으신 소장님 덕분에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합격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능력을 발휘를 해서 합격한 게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에 대한 루틴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주저리 좀 한번 써봐서 한번 이렇게 한 장에 2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가 남기게 되는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대충 다른 분들, 기술사분들이 합격하셨을 때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어떻게 했다라는 대충 내용이고, 뒷페이지는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글씨는 이렇게 좀 정갈하게는 안 나옵니다. 글씨는 거의 좀 많이 날아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험지를 정말 많이 채우겠다.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험지에 모든 걸 쏟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과, 2번째는 아까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2가지가 좀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간절함이죠. 내가 건설안전기술사를 합격을 하겠다. 저도 처음에 이제 수강 등록을 했었을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항상 한 번에 합격을 하겠다, 무조건. 다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습득을 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뭔가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면은 언젠가는 이루겠지라는 그런 거는 한켠에 있었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서 소개드렸듯이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시 TVM 시작해서 퇴근 시간 타설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퇴근을 늦게 하면서 점심시간까지 그 틈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누군가 또 찾아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내가 캐치를 해서 이걸 답안지에 쓰겠다 이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답안지도 어떻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 이제 지금 제가 합격하게 된 결과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최대한 뭐랄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소장님들께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서 있는 거거든요. 건축 시공기술사를 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 합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단상에 서서 좀 간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날씨가 진짜 많이 덥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도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여기서도 뭐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소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민수 형님 질문. 나 질문 질문. 예. 그 200점 넘는데 4교시였나요? 3교시였습니다. 그 거기서 왜 200점?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설 안전 기술론이 아니고 안전 관리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처럼 실수와 그다음에 주의 부주의 문제였나요? 맞아요. 그 안전 관리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통적인 게 보시면은 법 저희가 그렇잖아요. 크게 나누면 안전론이 있고 기술론이 크게 나누긴 하는데 법과 저는 세 가지만 나눴습니다. 안전 관리론 그리고 기술론. 그런데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법조항이 바뀌었다든지 개정사항이 바뀌었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숙지를 하고 이 법 개정이 바뀌었다든지 그거에 대한 법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죠. 저도 솔직히 법 문제는 잘 안 건드렸어요. 대신에 관리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실수라든지 부주의, 뭐 인간공학적인 그리고 안전 설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공통적인 답안 스타일을 만들었었습니다. 되게 보면은 이제 인간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뒷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한 번째, 세 번째 썼던 인간행동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RMR 그리고 뭐 휴식 시간 뭐 이런 거를 되게 공통적인 답안을 이제 한 폼으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공통적인 아이템을 무조건 넣었어요. 그런 거를 최대한 정갈하게 그러면서 그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답안을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확실히 점수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좀 합격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론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기술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현장에 대한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현장 냄새를 나게끔 이렇게 쓰긴 하지만 사실 그거에도 보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별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작업 계획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술로는 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안전관리자라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를 보다 보면 안전관리자랑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가 항상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항상 돈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난간대 높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랄까 사다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안전 조치를 안 해주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 조치를 했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찾아보면 그 내용이 항상 법 내용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기술론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런 것도 좀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득점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술다가 쓰는 게 매번 쉽지가 않아요. 용어에 비해서 예. 3페이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가만 써도 패턴이나 구조가 지금 보시면 뒷페이지가 제가 딱 그 폼을 항상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첫 페이지 보시면은 용어고 두 번째부터 2, 3, 4페이지가 서술인데 개요를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나 그거에 대한 도식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유형 같은 거를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물어보는 취지를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시작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실수를 통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원인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보통 원인이라고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합의 이론 같이 뭐 3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요소를 넣게 됩니다. 원인 한 3개, 그거에 대한 바지 대책 3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비교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대책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런 정원의 폼인 거죠. 어떻게 쓰겠다 서술 폼을 이제 정해놓다 보면은 나머지는 칸세우기입니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 칸에 맞춰서 퍼즐 끼우듯이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나름 이 정도 쓰는데도 시간 안에는 쓸 수 있다라고 제 경험이고 시공기술사도 그렇고 건설안전기술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정해놓고 내가 내 서브노트와 내 전략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걸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막 무아지경이죠.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좀 그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합격했을 때에 대한 느낌이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보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무아지경으로 쓰다는 느낌이 들면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폼을 자신만의 폼을 서술이든 용어든 좀 정해놓고 쓰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 조절,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주에서 아침에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도시락도 상당히 막 쌓아놨습니다. 지금 도시락 지금 식어요. 빨리. 하여튼 뭐 오늘 저 이렇게 그 전주에서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또 포스코 현장이 있어요. 전주에. 지금 보시면 해당하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거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이제 그 채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가 야, 이 인간 정말 미쳤구나.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나만의 전략지와 전략노트 계속 집중해서 만들고 고민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나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천천히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내용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네. 고생하셨고, 자 우리 고선생 고함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비. 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뒤에 저 도시락 있으니까 도시락 그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